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종로 캠퍼스 전설 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에리카 설입니다. 11월 25일 토익 파트 1과 파트 3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부터 얘기해 보죠. 파트별 난이도예요. 자, 파트 1의 난이도는요, 중이라고 제가 결정을 지었고, 파트 3의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지, 사실 이번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시험 준비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이에요. 파트 1은 일단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서 답을 찾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파트 1을 문제 푸는 방법으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는 정답을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꼭 두 개는 확실하게 답이 아니지만 나머지 두 개는 헷갈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정답을 찾는 방법 말고요. 아닌 거, 오답인 거를 그어내면서, 이걸 우리가 속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닌 부분을 제거해 가면서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이 진짜로 안전하게 정답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헷갈리지 않게 가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답을 찾아주는 부분인데요. 이 사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사람이 나오는 사진과 사람이 없는 사진으로 나뉩니다. 파트 1이 총 6문제 나오거든요. 6문제 중에서 사람이 나오는 문제가 평균 5문제예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5문제 중에서 사람이 한 명 있는 사진이 3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 나오는 사진이 2장이 나왔고,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진이 1장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없는 그런 사진일 때 제일 난이도가 있게 느껴져요. 왜냐? 사람이 나오면 내가 무엇을 봐야겠다라는 게 감이 와요. 이 사람의 동작을 보고,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같이 그 시선을 따라가고, 또는 이 사람이 하는 독특한 행동 이런 거 잡아주면 되겠다라는 감이 오는데, 사람이 나오지 않는 지문은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게 만약에 실내 사진이면, 그리고 가구가 있으면 큰 가구 중심으로 봐주시고요. 실외 사진이면 산, 바다, 강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한 거 먼저 봐주시고 안으로 세부 정보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파트 1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파트 1의 기본 중에 기본인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입다라는 뜻으로 얘기하죠. 풀언이라는 거 사전을 찾아보세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얘도 역시나 입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똑같이 where과 풀언 사전을 찾아보면 입다라는 의미로 나오는데 영어는 이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파트 1에서 특히 이런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자, 제가 지금 자켓을 입고 있어요.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를 묘사할 때, 자, 문장을 만든다면 The woman is wearing a jacket. 자, 이 부분요. The woman is putting on a jacket.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른지 여러분 힌트 보이세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여자가 자켓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한국말 해석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wearing a jacket 하면 왠지 자켓을 다 입은, 단추가 있다면 단추까지 다 채우고 이렇게 다 입은 모습이 떠오르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토익에서는 상태라는 걸로 얘기해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풀어는요. The woman is putting on a jacket 하면 여자가 자켓을 입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파트 1에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Wearing a jacket, putting on a jacket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볼게요. 제 조교를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지금 남자가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죠. 자, 걷다라는 의미, 큰 범주로 우리가 아는 단어 walking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동사를 또 여러분이 알면 좋냐면 strolling이라는 표현을 좀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strolling이라는 말은
걷다, 거닐다 이런 뜻이에요. 큰 범주로 보면 walking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walking, strolling 이렇게 갑니다.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릴까요? 지금 남자가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어요. 자, talking on the cell phone 이렇게 핸드폰이라는 표현을 cellphone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자, 영어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모바일 폰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는 모블 폰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LC니까 알아듣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잡아야 될 거 walking과 strolling 둘 다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 노트북 두 대가 나란히 있죠. 나란히 일단 노트북 랩탑이라는 표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놓여져 있어요? side by side. 이 표현 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side by side, 나란히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물한테만 쓸 수 있느냐? 아니요.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그것도 side by side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는 나온 문장, 이제 A와 B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some test tubes. 이런 애들을 test tube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have been filled with liquid 나오는데 질문. 자, 여러분 liquid 무슨 뜻이에요? 액체라는 의미죠. 여기 test tube이 뭘로 채워져 있어요? liquid,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말이 되는 부분이에요.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a bottle is being put away. 치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이런 말이 나오려면요.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정답이 돼요. a bottle. 자, 여기 bottle 있어요. bottle까지는 좋은데 is being put away가 정답 되려면 이거를 치우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는 문장이에요. A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책들이 착착착착착 쌓여져 있습니다. 어떤 동사를 썼느냐? stack이라는 동사를 써요. 얘랑 같이 가는 의미로 pile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ing형을 넣어 볼게요. 남자가 예를 들어 책들을 쌓고 있습니다. stacking some book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파일에 ing형을 넣어 볼게요. 이 빼고 ing형이 나올 수 있어요. stacking, piling. 얘네는 둘이 의미가 같아요. 또 하나 어떤 식으로 쓰이기도 하냐면 이걸 명사형으로 쓰기도 해요. 어떤 식이냐면 a stack of라는 표현 씁니다. 책더미들 이렇게요. a stack of boxes 이런 말도 a pile of boxes 라는 말이랑 같이 가는 의미로 쓰여요. 자, a stack of boxes, a stack of books, a pile of boxes, a pile of books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즉, 동사로도 쓰이고 여기서 보면 명사로도 쓸 수 있는 단어가 stack과 pile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좀 볼게요. 부엌 같은 데서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A 뭐라고 얘기했느냐? 파트 1은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동사 중심으로 봐주시면 참 좋아요. 여기서 보면 chop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chopping some vegetables. chop이라는 의미, 잘게 썰다 라는 의미인데 무언가를 잘게 썰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거 파악됐고요. 그 다음에 stirring some food 라는 표현이 나와요. stir, 동사 원형이 stir까지예요. 뜻은요? 휘젓다 라는 의미로 음식을 stirring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를 보세요. 이거 어쨌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느냐? preparing some pancakes.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 preparing some pancake. 그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preparing some foo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art 3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 여러분 오늘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예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난이도 에리카 선생이 중상이래요. 난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러면 다음 시험을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해 주실 필요 있어요.
제가 난이도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시험 보신 거에 대해서 완전 기가 죽어서 공부 그동안에 했던 거 다 엉망입니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또 한편 어떤 분들은 오늘의 난이도 좀 쉽던데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난이도가 중상이래요. 그러면 그 정도 난이도에 맞게끔 여러분 유지해서 공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팔뚜리입니다. 팔뚜리는 주제 목적 문제가 오늘 4문제가 나왔어요. 주제라는 건 어떤 식으로 얘기 나와요? What's the topic?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 있고, 목적은 purpose라는 표현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묻는 문제에 또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동사로요. discuss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discuss는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라는 의미로서 주제를 잘 가져오는 그런 동사고요. 문제 자체도 하나, 둘, 세 개 중에 첫 번째 문제로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오늘 4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직업 묻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은 보시면서 제 직업이 뭔지 다 아시죠? 해커스 어학원 강사예요. 그러면 자, 저를 가리키면서 이 여자의 직업이 무엇인가? 해커스 어학원 강사. 어디서 일하는가? 해커스 어학원. 같은 맥락의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직업 묻는 거 비록 where이라고 물을지라도 어디서 일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건 직업이 뭐냐? 그거와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자, 계속이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묻는 문제. 오늘 2문제 나왔어요. 이 3가지가요. 기본적으로 하나, 둘, 3개 중에 첫 번째 문제로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일단 직업 묻는 문제에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ABCD에 나오는 보기가 모두 직업명이 나와요. 남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남자의 직업이 뭐냐? 여자의 직업이 뭐냐? 자, 직업이라는 단어요. job이라는 단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ccupation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profession, 직업이 뭐냐? 라는 표현으로 profession,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서 혹시나 직업명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건 8-3나 8-4나 둘 다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이 시점에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전반부. 이 3가지 문제 유형이 전반부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 외에 오늘 또 뭐가 나왔냐면 파트 4와의 다른 점이 팔뚜리에선 남자가 말하길, 여자가 말하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남자가 말하길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기다리는 거죠. 답이 지나가기를. 그 다음에 여자가 말하길 하면 여자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클로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다리면 되고요. 총 팔뚜리가 39문제예요. 봐봐요. 대략 이런 식이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질문이 하나, 둘, 3개 붙어요. 아이고, 이렇게 3개 붙어요. 이런 애들을 한 세트로 봤을 때 이런 애들이 총 13 덩어리예요. 13 세트예요. 그래서 39문제입니다. 오늘 39문제 중에서 남자가 말하길, 여자가 말하길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총 14문제나 됐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말하길, 여자가 말하길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자에 따르면 이런 표현으로 according to 라는 표현도 여자 말에서 according to the woman 하면 여자 말에서 according to the man 하면은 남자 말에서 준비해 주시면 기다리고 계시면 될 문제 유형이에요. 오늘 토익의 흐름 말씀을 드리자면 토익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팔뚜리가 흘러가요. 자, 문제점 얘기가 앞에 나옵니다. 무언가 부정적인 얘기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으로 가면서 해결책 제시하는 게 하나의 큰 흐름이고 또 다른 흐름은 무엇이 있느냐? 시간 흘러가는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 얘기는 비교적 앞부분에, 현재가 그 다음에 미래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는 유형이 많이 나오죠. 기본적인 이게 흐름이고요. 자, 3인 이상 대화가 원래 보통은 남녀 대화인데 남자 둘에 여자 한 명이거나 또는 여자 둘에 남자 한 명, 3인 이상 대화가 아까 그 하나, 둘, 세 문제를 한 세트로 봤을 때 총 2세트, 즉 2지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문제요. 그래프가 들어가고 뭐 이런 문제와 보기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표가 나와서 이 표를 확인하면서 맞추는 문제가 총 3세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용어구, 따옴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 따옴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나오는 게 두 세트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살짝 볼게요. 부동산, real estate agency, 부동산 직원과 고객의 대화예요. 자, 고객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 아파트요.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이 인근에 아파트 있나요? 저 하나 렌트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부동산 직원이 그러면 그냥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냥 아파트 있나요? 라고만 얘기하면 구해주는 게 너무 막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부사항을 묻습니다. 어떤 조건의 아파트를 찾으시나요?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제가 직장이 광화문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 편리한 곳, 이왕이면 제 직장과 가까운 또는 직장이랑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교통 편리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조금 디테일을 알려줘요. 그랬을 때 이 부동산 직원이 잠깐 여러분, 부동산을 real estate agency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동산 직원은 뭐라 그럴까요? real estate agent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가까운 곳은 어떠세요? 앞에서 고객이 얘기한 게 교통 편리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디테일을 말해주죠. 스페시픽하게 지하철 가까운 곳 어떠세요? 했더니 고객이 하는 말, 완벽해요. perfect. 뭐 이런 표현 쓰면서 제가 사실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 가까우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동산 직원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가요, 집주인께 집을 보러 가는 시간을 확인 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make a phone call.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하나, 둘, 세 문제죠. 제일 마지막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 real estate agent가 무엇을 하겠는가? do next라는 표현으로 질문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을 하겠는가? 뭐 해주겠대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make a telephone call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또 다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구점의 직원과 고객이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네, 땡땡 퍼니처 스토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아 만약에 말하는 이거를 남자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 부분을 고객이 여자라고 해볼게요. 남자가 네, 땡땡 퍼니처 스토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만 딱 들어도 남자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furniture store, 뭐 employee, clerk 이런 표현 답으로 나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얘기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산 dresser. dresser이 무슨 뜻이에요? 얘는 파트 1에서도 가끔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옷장이란 뜻이죠. 제가 작년에 산 dresser요. 제가 옷이 너무 많아져서 똑같은 걸로 하나 더 구매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죠. 그럼 모델명을 알려주시겠어요? 근데 모델명은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랑 연결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럼 이제 고객이 뭐뭐뭐 모델명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준들 우린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왜냐? 문제랑 연결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모델은요. 저희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고 끝나면 대화가 너무 뚝 끊기잖아요. 토익은 이렇게 뚝 끊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해결책으로 가게끔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however, but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반전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우리는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 문제랑 연결이 잘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데요. 우리 비슷한 제품이 있긴 합니다. 하면서 우리 가게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라고 약간의 해결책을 알려주죠. 그랬을 때 고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네. 그러면 웹사이트를 보고 나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요. 웹사이트를 확인 후. 그럼 만약에 아까 같은 문제 다시 한번요. 자, 고객이 예를 들어 여자였죠? 여자라고 했을 때 여자가 무엇을 하겠는가? do next라는 표현이 나오면 웹사이트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잘 알아듣고 답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질문과 보기를 꼼꼼하게 미리 읽어두는 겁니다. 언제요?
성우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이 내용,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가겠다 약간 유추도 할 수 있고요. 들으면서 답을 동시에 고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정말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선 미리 문제와 보기를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또 다른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이번 거는 인터뷰어와 그 다음에 인터뷰이의 대화예요. 자, 볼게요. 인터뷰어가 먼저 말합니다. 회사예요. 네, 땡땡 기업 인사팀입니다. 라고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지난번 귀하께서 홍보팀 지원한 에리카 씨죠? 라고 얘기해요. 지난번 인터뷰 합격하셔서 2차 인터뷰 인바이트 하기 위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일정 잡으려고요. 일정을 잡다 make an arrangement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arrange라는 표현 쓸 수 있고 organized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지원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고마워요. 그러면 언제 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막상 언제 가면 된다고 하는가 라는 문제는 너무나 깊이 들어가는 디테일이에요. 토익 문제가 의외로 크게 보는 걸 더 중요시 여기지 완전 요만한 그냥 너무 조그만 디테일 이런 문제 묻지 않아요. 그렇게 막 자질구레한 그런 시험 아니에요. 굉장히 통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굳이 질문에 나와 있지 않은 한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쭈룩 듣고 흘려보내면 돼요. 수요일 2시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얘기해요. 이력서 내에 귀하께서 작년에 땡땡 공모전 입상 경력이 있다고 쓰셨는데 혹시 그 작품을 이메일로 내일 오후까지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인터뷰인 에리카 씨가 네, 바로 send an email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선 뭐 send an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라고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그러면 여자가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send an email 본문에 나온 게 그대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걸 말을 바꾸죠. paraphras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 쓸 수 있어요. forward 이런 표현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팔3 공부를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싶으면 앞으로의 시험을 잘 준비하고 싶으면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내용을 그냥 듣기만 하고 답만 찾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이 팔3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얼마나 여러분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흐름, 이런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가격들이 쫙 나와 있어요. 얘도 furniture store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침대 500불이에요. 소파 400불이고 책상은 200불이고 옷장은 700불. 근데 이제 토익 스타일로 막상 옷장은 얼마인가요? 라고 안 물어요. LC인데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풀 수 있게끔 문제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 LC는 듣고 푸는 거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갑니다. furniture 만드는 회사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예요. 자, 이번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customer survey 그거 리뷰해봤나요? 검토해봤나요? 검토하다라는 표현으로 review라는 표현 쓸 수 있고요. 또 검토하다라는 표현에 go over 또는 뭐 look over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검토한 결과 나왔나요? 하면 결과 나와야죠. 그래야 대화가 이어지니까. 네, 결과를 보니 우리 회사의 대부분의 가구 가격이 적절한 걸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의 문제점이 또 있어야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however, 그런데 하면서 이 부분에서 반전이 일으켜지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소파의 가격은 couch 뭐 이런 표현으로 말 바꿀 수 있고요. 타사들보다 조금 높게 나온 듯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익 스타일로 소파는 과연 얼마입니까? 400불 이렇게 나오지는 잘 않아요. 그냥 타사보다 높다라는 걸로 끝나요. 자, 그랬을 때 상사가 질문을 해요. 타사의 평균 가격도 검토해 봤나요? 검토하다라는 표현 미리 말했어요. review거나 go over. 검토해 봤나요? 했더니 네, 그 자료들 이메일로 있는데 제가 이메일로 뭐 부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이 무엇을 하겠는가? 또 do next라는 표현 나오면 send an email.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forward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여러분이 리스닝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화가 되는지 일단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리딩으로 읽어주시는 걸, 영어로 읽어주시는 걸 1번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용 이해한 걸 가지고 스크립을 보면서 듣는 과정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을 덮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과정도 해주시고요. 흐름을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트 3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깊게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거에 욕심을 두지 마시고요. 한 문제를 깊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땐 다시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팔뚝이 준비하시면 다음 시험에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에리카 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